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고양이 자두. 범인 39살 정모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두가 뛰놀던 앞마당엔 동물보호 현수막이 달리는 등 많은 게 바뀌었지만 주인 A씨는 좀처럼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증세로 A씨는 5달째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자식 잃은 그 마음이 6개월 어떻게 보상을 받겠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어찌 보면 평생 갈 것 같아요. 마음속에. 범인이 항소까지 해 자두의 억울한 죽음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도 줄어들면 어떡하나. 집행유예로 나오면 저 솔직히 겁나요. 얘가 이 동네 사는 애인데 또 다시 보복할까 봐. 나머지 애들도 걱정되고. 자두를 살해한 범인에겐 동물 학대죄보다 형량이 높은 재물 손괴죄가 함께 적용돼 그나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없는 동물을 상대로 학대를 저질러 동물 학대죄만 적용된 경우 처벌이 터무니없이 약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부터 동물 학대죄 최고 형량은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1심 판결을 살펴보니 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전보다 되레 줄어 전체 2%에 그쳤고 벌금형은 늘어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극적인 건 수사기관도 마찬가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최근 5년간 2배 넘게 늘었지만 구속수사는 매년 한 건 수준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넘겨받은 사건 절반을 아예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고 그나마 법원에 넘긴 사건도 90% 이상은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이만큼 개정이 됐고 그다음 사람들의 인식이 이만큼 개정이 돼가지고 변화하고 있으면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바뀌어야 돼요. 물건을 갖다가 부시는 게 강아지를 남의 개를 죽이는 것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라는 현실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는 걸까? 동물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길고양이 4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짜릿했다는 후기를 올려 경찰에 고발됐고 부산에선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쁘단 이유로 PC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한 뒤 3층에서 내던져 죽게 한 만 18세 종업원이 불구속 상태로 지난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4년 전 모두 7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제이슨 브라운. 미국 네바다주 법원은 이 남자에게 징역 2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동물보호법에 서명하면서 동물학대 범죄를 각 주가 아닌 연방 차원에서 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동물학대 범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곳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잔혹한 동물학대에 대해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징역 5년을, 핀란드는 4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해 왜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걸까? 이들 나라는 동물을 향한 공격성이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노스이스턴 대학교 잭 레빈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동물학대란 사람이 향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유영철과 강호순, 이영학 등 사회를 경악해 했던 범죄자들은 범행 전 동물을 상대로 살인을 연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의 어떤 그 생명을 경시했던 사람일수록 인간의 생명을 경시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우리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동물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동물학대 범죄자의 범죄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추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가 향후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를 더 좀 잔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사회 범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인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와 대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의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는 인간의 삶을 위해서라도 동물을 학대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가 반려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립니다. 강아지를 높이 들어올려 힘껏 침대로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자는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내 강아지 내가 때려서 키우느라 잘못한 거예요? 내 맘이에요. 충격적인 동물 학대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처벌도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벌을 더 강화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답변과 동시에 국회 법안 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실효성을 높여가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을 임의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법안과 동물을 이용한 도박의 광고 선전 시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눈치 보기에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그 위원들이 지역구가 대부분 농축산업에 강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자체를 이제는 농해수위가 아니라 환노위를 가져가야 된다.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죠. 동물보호단체들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물이 생명으로서 제공받아야 할 관리와 보호 기준을 만들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준수해 동물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발의돼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